신발을 벗으라고? 바닥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니 미쳤나 봐. 너무 부정적인 태도로 한 가족을 향해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 누르미에르비에 살고 있는 헬레나입니다. 우리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겨울이면 새하얗게 뒤덮인 숲과 얼어붙은 호수, 밤하늘의 찬란한 오로라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이 숨어 있답니다. 누르미에르비는 핀란드에서도 손꼽히게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해는 아침 10시에 떠올랐다가 오후 2시면 사라져버리죠. 그나마 떠있는 시간에도 빛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닌 생존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겨울을 대비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름이면 가족이 함께 숲으로 나가 나무를 베고 그것들을 장작으로 만들어 집 앞에 높이 쌓아두는 게 필수였죠. 우리 집에도 커다란 벽난로가 있어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불을 피워야 했어요. 하지만 벽난로 하나만으로는 집 전체를 데우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난로 근처의 거실은 비교적 따뜻했지만 방이나 부엌처럼 난로에서 멀어진 곳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도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늘 벽난로 앞에 모여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이 난로 옆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었고, 이웃들은 서로 장작이나 음식을 나누며 긴 겨울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함도 잠깐, 밤이 되면 난로의 불길이 약해지고, 온 집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난방 비용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오빠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오빠는 외국에 갈 때마다 특이한 것들을 가져오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이상한 제안을 할까 가족들은 걱정했답니다. 예상대로 오빠는 이번에도 특이한 제안을 했어요.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자는 거였죠. 아니, 어떻게 맨발로 집안을 걸어 다녀? 슬리퍼가 기본 아냐? 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신발을 벗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했거든요.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치하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오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오빠는 결국 한국의 시공업체를 찾아내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온돌이 설치되고 가동되던 날 저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니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싶어지더군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기존의 벽난로는 한 곳만 뜨겁고 나머지는 추웠는데 온돌은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난방비였어요. 처음엔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기존 난방비의 절반도 안 들더라고요. 벽난로처럼 계속 장작을 떼지 않아도 되고 한번 데워진 바닥은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했거든요. 곧 우리 집이 따뜻하다는 소문이 마을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웃들은 하나 둘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방문한 이웃들은 대부분 의아한 표정이었죠. 신발을 벗으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어요.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안나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매년 겨울을 힘겹게 보내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다가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시곤 깊은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야. 마치 햇볕을 받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벽난로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온돌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따뜻함을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죠. 바닥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니 미쳤나 봐. 겨울에 신발도 안 신고 우리랑 다르게 살려고 하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한 건 올해 초였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장작값도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난방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작년에는 난방비를 아끼려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결국 마을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장에서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우리 집처럼 온도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난방비도 적게 들고 더 따뜻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을 방문했던 분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따뜻해요. 게다가 건조하지도 않아요. 난방비가 확실히 덜 들어요. 특히 안나 할머니의 말씀이 결정적이었어요. 온도를 설치하고 나서 관절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 이제는 겨울에도 잠을 잘 수 있단다. 다행히도 헬싱키에 한국계 시공업체가 있었어요. 설치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보통 3, 4일이면 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노인 가구 17곳을 우선으로 설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온도를 설치한 집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라며 좋아하셨죠. 온돌의 장점은 단순히 따뜻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존의 난방 방식과는 여러모로 달랐죠. 우선 열효율이 훨씬 좋았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공간 전체를 골고루 데워주니까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는 한쪽만 뜨겁고 구석구석은 추웠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았어요. 겨울철 실내 난방의 가장 큰 문제는 건조함인데 온돌은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 트러블도 줄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런 문화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죠. 특히 아이들이 이 변화를 제일 좋아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마을의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추위 때문에 집에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누구네 집에서 모여 바닥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따뜻한 환경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난방비 걱정도 줄어들어서 마음의 짐도 덜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하다고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오빠의 제안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온돌이 최고야. 온돌이라면 이 추위도 문제없어 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어요. 겨울이 와도 그 어떤 추위에도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답니다. 한국의 온돌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온돌로 인한 따뜻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온돌은 우리에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매일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창밖의 오로라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제 우리 마을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계절이 되었다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우리 마을에 가져다 준 이 따뜻한 변화가 정말 감사하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